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편집하여 저장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려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화면 녹화라고 나오죠. 이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열어봤는데요. 여기서 주봉, 월봉, 일봉, 3개월, 1년 이렇게 누를 때 이 변화하는 그래프 모양들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하면 쓸어 내립니다.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화면 녹화 있죠? 녹화 누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설정 안 하면 소리를 넣지 않는 거고요. 미디어는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미디어인 마이크는 스마트폰 내부에서 나는 소리와 스마트폰 외부에서 나는 소리도 같이 녹음을 하는 거죠.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설정 안 함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녹화 시작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녹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녹화할 때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지금 녹화하는 시간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멈춤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일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멈춤 버튼 누르면 바로 멈추고요. 녹화된 영상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일시 정지가 되겠습니다. 누르면 일시 정지고요. 다시 누르면 다시 녹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 모양 버튼을 누르면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쪽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카메라에 비치는 것이 여기에 보이게 돼요. 터치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녹화하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손이 보이죠? 이게 그대로 여기에 녹화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인형을 하나 얹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 화면과 내 말소리를 같이 녹음을 할 경우 내 얼굴을 여기에 같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형 보이시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화살표인데요. 이 화살표를 이용하면 화면 안에 펜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펜만 가능합니다. 손가락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노트라든지 탭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일봉 차트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주봉, 월봉, 1일,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차트 변화 모습을 여기 있는 펜으로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펜을 누릅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이거는 선택을 해서 색을 바꿔줄 수 있고요. 굵기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직접 그려요. 그러면 이 그리는 모습까지 전부 녹화가 돼요. 예를 들어 주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주식이 올라갔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되겠고요. 여기도 변곡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최고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편이 알아듣기가 훨씬 쉽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으로도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모습도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해볼까요? 멈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화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녹화된 화면을 볼 수 있죠?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게 되겠죠. 만약에 목소리를 녹화했으면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잠시 멈추고요. 그 다음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럴 때는 하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 누르시면 녹화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요. 보통 앞쪽은 약간 잘라내죠.
이렇게 앞쪽 부분을 터치해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자르고요. 자, 끝부분도 터치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는 부분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자, 여기서 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 안쪽에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다 정했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구역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아래쪽은 필요 없고 이 위에도 필요 없고 중간만 필요해요. 그럴 때는 가위 버튼 옆에 있는 자르기 버튼 이용합니다. 좀 전에 본 화면 캡처를 했을 때 구역을 잘랐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잘라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플레이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안쪽 부분만 플레이 돼서 이 구역만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동영상 저장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원하는 구역만 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길이도 전부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저장됐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원본은 어디 갔을까요? 원본은 이 안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본 복원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원본 복원해서 거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보내면 그 사람도 또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원본은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돼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이렇게 편집된 영상만 보내게 됩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볼륨 버튼이 우측에 붙어 있는 분도 계시죠? 볼륨 버튼이 어디 있든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볼륨 하단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손바닥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쓸어주면 캡처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캡처가 되죠. 자, 이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손으로 밀어서 캡처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손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 음성으로 캡처하는 방법이죠. 빅스비를 이용해도 되고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신 다음 기다립니다. 그러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게 되죠.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 캡처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화면 캡처해 주세요. 네,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스크린샷이 찍혀서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빅스비를 이용해도 되겠죠. 자, 빅스비 버튼이 있는 분들은 이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을 때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는 것처럼 빅스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빅스비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 누릅니다.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바로 캡처되죠? 자, 빅스비를 음성으로 호출할 수 있는 분들은 하이 빅스비로 호출을 해서 캡처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것은 여기 있는 빅스비 버튼 한 번 누르시고요. 빅스비 홈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빅스비 호출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호출할지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빅스비 호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빅스비 버튼을 이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빅스비 호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에 응답하게 되겠죠. 자, 목소리에 응답하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응답하게 됩니다. 하이 빅스비,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빅스비를 이용하면
캡처뿐만이 아니고 녹화도 할 수 있죠. 자, 빅스비로 화면을 녹화해 볼게요. 하이 빅스비, 화면 녹화해 주세요. 그러면 녹화 시작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녹화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실제 캡처를 해서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편집창이 나오는데 금방 사라지죠? 사라지기 전에 얼른 눌러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갤러리로 직접 들어가셔도 되겠죠. 자,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는데 이런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이용을 해볼 텐데요. 다른 부분은 다 잘라내고 사진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캡처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된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원하는 구역만 잡아주시면 바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연필을 이용해서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지우개로 또 간단하게 터치만 해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셨으면 여기 있는 공유 버튼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공유 방법들이 나오죠.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 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닫아버리면 저장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 공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녹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구간별로 저장을 하는 방법과 화면을 캡처한 후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는 알고는 있지만 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앱 들어가시고 다시 다른 앱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용을 하시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두 가지 앱이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하단에 열린 앱 버튼,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동시에 이용할 앱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앱을 선택을 해줄 텐데요. 여기 열려있는 앱들을 보면 상단에 앱 버튼이 나와 있죠. 자, 전부 여기 앱 버튼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 버튼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와 팝업 화면으로 열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분할 화면으로 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상단에 지금 선택한 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카카오톡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는 네이버 앱이 실행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카카오톡 앱이 실행이 되어 있죠. 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카카오톡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도 검색 기능은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자, 다시 원래대로 하나의 앱만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앱들 중간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고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서 분할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그 앱만 실행이 돼요. 자,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대화방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검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우측에 있는 샵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겠죠? 그 다음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검색을 해주죠. 그런데 이때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검색창을 아래로 내려서 닫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전화번호라든지 뭔가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하고자 한다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바로 전환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써보시면 의외로 불편해요. 자, 그럴 때 화면 분할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카카오톡을 분할 화면으로 열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는 네이버 앱을 열게요. 자, 그 다음에 검색을 아래쪽에서 바로 할 수가 있죠. 여기에 IB96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 대화하는 도중에도 여기서 검색하고 여기에 바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IB96 링크를 상대편에게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URL 복사하기라고 나오죠. 자, 복사하기 한 다음 카톡에 가셔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하죠. 전화번호 같은 것들도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 아래쪽에서 바로 보고 여기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메신저나 문자를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상대편에게 보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계좌번호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계좌번호를 캡처해 볼까요? 자, 문자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계좌번호를 보내줬습니다. 이럴 때 캡처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 붙여 놓으셔도 되겠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자, 캡처는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면 음량을 줄이는 버튼 있죠? 그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캡처가 되죠? 캡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캡처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잘라줍니다. 자, 그런데 이 창이 금방 없어져요. 없어졌을 경우에는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갤러리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금방 캡처한 게 보이게 되죠? 자, 들어가신 다음 하단에 연필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주면 됩니다. 코너에 있는 꺽쇠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여러 개를 저장하면 누가 보낸 계좌번호인지 모를 수가 있죠. 예, 그럴 때는 그냥 페이지 하나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원본 복원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계좌번호와 누가 보냈는지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계좌번호를 이제 보내볼까요? 하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카카오톡 배지를 눌러서 일단 카카오톡부터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에 사진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계좌번호 선택하시고요. 계좌번호 그대로 여기다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주 전송해야 되는 텍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래쪽 보면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혹시 상단에 있는 카톡 입력창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자판이 나와서 쓰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과 아래쪽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반대로 나오죠. 그러면 위에 터치해서 다 보이게 해놓고요. 아래쪽 눌러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국민은행 123-456-78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계좌번호 같은 것도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을 다시 하는 게 귀찮아서 메모장 같은 데 적어 놓는데요. 메모장은 네이버 메모장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네이버 메모 같은 데 입력을 해 두시게 되면 문자나 카톡 상관없이 전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쪽에서 이번에는 네이버 메모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계좌번호 같은 걸 적어 놨으면 그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위에다 붙이면 되죠. 자, 메모해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역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하죠? 자, 그 다음 내리시고 자, 문자 입력창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전송하면 되겠죠. 일일이 외웠다가 입력을 하시고 어디 써놓고 또 입력하시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계좌번호, 주소 이런 것들 전송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열려있는 창 위에 보면 파란색 선이 있죠? 자, 이 선을 누르시면 플로팅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하지 않고요. 아예 창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자, 누르고 여기서 플로팅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창이 하나 뜨게 되죠. 자, 그러면 홈 버튼 누르더라도 여기에 계속 남아 있어요. 자, 다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창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줄이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저는 이 분할 기능이나 플로팅 기능을 다른 작업을 할 때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줄여놓은 창 다시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분할할 수 있어요. 자, 분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유튜브 실행해 볼까요? 자, 유튜브 있네요. 유튜브 실행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위쪽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래쪽은 유튜브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아이비그룹의 티맵 컨텐츠인데요.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유튜브가 돌아가면서 위에서는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은 가로에 비해서 세로가 긴 스마트폰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도 보시는 데는 위화감이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유튜브의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우측을 더블 터치하면 30초가 넘어가죠. 좌측을 더블 터치하면 또 30초 뒤로 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빨리 감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하시면 댓글도 열 수가 있죠. 댓글창은 우측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 눌러서 닫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할해서 이용하지만 되는 기능은 다 돼요.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여기에 점 3개 버튼 누르죠. 그러면 클립도 잘라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립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상대편에게 보내죠. 이럴 때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제목을 테스트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립 공유 누를게요. 그러면 누구에게 공유할지 나오죠. 그 다음 메시지 버튼 누르시면 지금 위에 열려있는 문자 앱이 실행이 되고요. 원하는 사람 선택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상대편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바로 잘라서 보내줄 수 있죠. 자, 분할 화면을 잘 이용을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때는 화면이 좀 크면 좋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유튜브 화면을 플로팅으로 띄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 누르시고요. 플로팅으로 띄워 볼게요. 자, 창이 너무 작으면 안 보이겠죠? 그럴 때는 좌측이나 우측 여기 있는 선 부분을 잡고 당기게 되면 좀 더 커지죠. 자, 이렇게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까맣게 나와서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슬라이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자꾸 아래로 당기세요. 그러면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가려져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띄워놓고 다른 작업들 할 수 있고요. 컴퓨터 이용할 때 윈도우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데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필요 없으시면 또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대신 같은 앱을 2개를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면서 카카오톡에 있는 챗 GPT 기능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안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 카카오톡을 먼저 분할 화면으로 열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앱 선택해 보시면 카카오톡이 딤드가 되어 있죠. 2개를 동시에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하면서 챗 GPT를 같이 활용하고 싶어요. 또는 문서 작업하면서 요즘 한참 이슈인 챗 GPT를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빙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빙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빙 버튼 나오죠? 이 빙 버튼 누르시면 빙에서 제공하는 챗 GPT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문서 작업도 많이 하시죠. 이동 중에도 하시고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이런 문서 작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카카오톡에 있는 챗 GPT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동시에 보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메모 앱에서 작성하고 챗 GPT로 질문을 해볼까요?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메모 앱을 먼저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카카오톡 실행하고요. 자, 뒤로 돌아가서 카카오톡에 있는 에스컵 챗 GPT 채널을 엽니다. 자, 여기서 대화를 하시면 돼요.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대화 중에서도 요즘 뭐 어디 놀러 갈까 물어보시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요즘 여행하기 좋은 곳 알려줘. 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는 약간 줄어들죠? 그러면 속초, 제주도, 경주, 보송, 노차밭이 있다고 하고요. 자연 경관을 즐기고 여행을 계획해 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창을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이 상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플로팅으로 띄우시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옆에다가 올려놓고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분할해서 쓰는 방법과 플로팅해서 쓰는 방법, 이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전화하기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활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위젯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젯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위젯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젯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이 위젯은 스마트폰의 기능 및 앱들의 기능 중에서 자주 쓰거나 편리한 기능들을 바로 이용하게 도와주는 바로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자주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경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실행하시고요. 대화방 페이지를 누른 다음 여러분이 자주 대화를 하는 상대방을 터치해서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대화를 하게 되죠. 자, 지금 벌써 3-4단계를 들어가야지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젯을 이용하면 아예 상대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방을 꺼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굳이 카카오톡을 실행하지 않아도 바로 해당 대화방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기 앱을 실행하고 연락처 누른 다음 해당하는 사람을 터치해서 다시 전화기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위젯이에요. 이 위젯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거의 다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위젯들이 있겠죠. 그런 위젯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위젯이라고 나오죠. 위젯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위젯들이 나올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 중에 편리한 위젯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씨가 있겠죠. 요즘은 황사나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대기오염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시는데 상시로 위젯에 떠 있으면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날씨라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날씨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자, 날씨가 있고요. 다이나믹 날씨가 있고 날씨 및 시계가 있고 날씨 예보가 있죠. 이렇게 4개의 위젯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날씨 예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추가라고 나오죠. 추가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젯이 하나가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에 날씨 정보를 추가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나오죠.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에 날씨 정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그 다음에 날씨 정보도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시계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바로 스마트폰만 열면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테두리 박스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들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옆으로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도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위젯을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젯 기능 중에 또 많이 쓰는 기능은 시계 기능이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시계라고 있죠. 자, 스마트폰 잠금 화면 상태에 시간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잠금 화면을 해제하게 되면 시계가 상단에 아주 조그맣게 나와요. 그쵸? 이것도 항상 상시로 크게 나와 있으면 보기가 편하겠죠.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여러 가지 시간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의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원하는 시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간 설정을 했을 때는 알람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것은 그냥 시간만 나오고 그 다음 것은 알람도 제공이 되죠. 그 다음 그 아래는 해외 시간도 보여주게 되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람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알람 설정하기 위해서 또 설정에 들어가셔서 복잡하게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알람 시계 위젯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알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알람 설정부터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전 7시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홈 화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람이라고 나왔죠? 오전 7시에 알람이 울린다고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아래 날짜가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시계는 없죠. 알람만 나오게 됩니다. 자, 알람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 알람만 터치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 알람을 원하는 요일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전 7시 알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알람을 울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요일만 터치를 해주시고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표시가 바로 나오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눌러서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알람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요일을 전부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하게 되면 알람이 꺼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알람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위젯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연락처 위젯인데요. 자, 우측에 화살표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연락처를 아예 위젯으로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기 앱 실행하고 연락처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 선택해서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젯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기 앱 실행하고 찾기 힘드신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 전화기에 연락처 위젯 설치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이 연락처 위젯에는 전화, 영상통화, 메시지, 연락처 이렇게 나오죠. 자,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렉트 전화 선택할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락처를 위젯으로 만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비그룹 운영자님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왔죠? 터치하고 움직입니다. 자, 이제 이 위젯만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게 돼요. 자, 눌러보면 바로 연결이 되죠? 간단하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통화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편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 있으신 분들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주시면 긴급할 때도 간단하게 통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이렉트 영상 통화나 메시지도 위젯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도 하나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게 되면 위젯을 이렇게 하나의 폴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만 터치하시면 바로 위젯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락처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이름을 써주면 더 좋겠죠. 폴더 이름에 연락처라고 쓰고요. 우측 끝에 보면 폴더 컬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눌러서 여러분이 찾기 쉬운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언제든지 누르기만 하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다시 위젯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네이버 지도도 많이 쓰시죠. 이 네이버 지도의 경우도 열어보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버스 번호를 지정을 해두면 그 버스에 도착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지하철 도착 정보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또는 이동을 하실 때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버스 위젯을 설치를 하시면 추가합니다. 자, 버스 번호나 정류장명 번호를 넣어달라고 하죠. 자, 저는 3003번 넣어볼게요. 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버스 경로가 나오게 돼요. 자, 내가 탈 곳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타는 위치에 언제 버스가 오는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좌석도 몇 자리가 있는지도 전부 보여주게 돼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이거 꼭 설치하도록 하세요. 나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이버 지도 실행해서 대중교통 누르고 번호 누르고 정류장 누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한 번 터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정보를 최신으로 바꿔서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동차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추가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집, 회사, 즐겨찾기 부분 터치합니다. 추가합니다. 자, 위치 권한 허용하라고 하죠. 권한 설정합니다. 허용해야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허용을 해야 되죠. 자, 그 이유는 앱을 실행하지 않고 위젯 상태에서도 항상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자주 가는 곳 등록을 눌러주시게 되면 원하는 자주 가는 곳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곳만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위젯에 예술의 전당이 등록되어 있죠. 자, 회사도 등록이 지금 되어 있죠.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얼마가 걸리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리프레시 버튼 누르면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주 가는 곳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터치하시면 바로 네이버 지도가 실행되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비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위젯으로 들어간 다음 이번에는 또 많이 이용하시는 T맵이 있죠. T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T맵의 경우는 네이버 맵과는 약간 다르죠. 자, 여기는 바로 검색창만 나오게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바로 T맵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 누르고 바로 검색할 수 있죠. 자, 눌러볼까요? 그러면 바로 T맵이 실행되고요. 바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 내비도 있죠? 카카오 내비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있네요. 자, 이 카카오톡도 자주 이용하는 대화방을 아예 위젯으로 꺼내 놓을 수가 있죠. 자, 카카오톡 누릅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에서 일정이라든지 카카오페이, 달력 이런 것까지 전부 설정이 가능하죠.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실행 위젯이 나옵니다. 구태여 카카오톡 실행 위젯을 또 만들 필요는 없겠죠. 카카오톡 앱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그 아래에 보시면 일정 목록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달력에 전부 일정이 써져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톡 일정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겠고요. 자, 그 다음 대화방을 등록을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대화방은 카카오톡에서 직접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대화방을 위젯으로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라고 있죠. 자, 이게 위젯이 되겠어요. 자, 눌러주시면
바로가기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방이 아예 하나 나와 있죠? 카카오톡 들어가서 대화방 페이지에 가서 또 대화방 들어가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것만 한번 터치해 주시면 바로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건 아주 편리해요. 자주 대화하는 대화 상대는 아예 이렇게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네이버 마이박스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원 드라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거의 모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일할 거예요. 자,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 클라우드에 있는 폴더 중에 하나를 홈 화면에 위젯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마치 외부 저장 장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때 해당 파일 찾아서 터치해서 공유 버튼 누른 다음 그 중에서 다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아서 전송하고 이 과정들을 전부 여기 있는 폴더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 바로 가기 해볼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마이박스 안에 있는 폴더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폴더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자, 이거 터치하고 열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마이박스로 들어가는 거죠. 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자동으로 올릴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자동으로 올리길 끌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 마이박스에 있는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바로 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마이박스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든 다 올릴 수 있어요. 직접 찍어서 그 자리에서 올릴 수도 있죠. 자동으로 올리기는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동으로 올리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사진들이 전부 다 올라가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유하거나 필요한 사진들이나 파일들만 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PC로 옮긴다든가 또는 PC에 있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옮길 경우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든 여러분 계정으로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폴더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내 스마트폰에 외부 저장 장치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구글 드라이브는 폴더는 지정이 안 되고요. 드라이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스캔도 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또 편리한 기능인데요. 보안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보호됨이라고 보안 와이파이 표시 나오죠. 자, 우측에 있는 보안 와이파이 터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지금 보호 준비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댁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또는 중요한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죠. 공용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 파일을 전부 보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금융거래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보안 와이파이를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나오면 이제 보호 중입니다. 그러면 금융거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금융거래 다 끝나시면 끄시면 되겠죠. 이 보안 와이파이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1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 이상을 쓸 때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지만 1기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만 간단하게 이용을 하셔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이 보안 와이파이에 들어가시게 되면 매월 1기가를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여기 나오죠. 저는 지금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1024MB 즉 1기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를 눌러줘도 됩니다. 월간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은행 업무만 볼 때는 1기가만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보안 와이파이는 외부에서 금융 거래할 때는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설정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 들어와서 보안 와이파이까지 오셔야 되죠. 그래서 귀찮아서 잘 안 쓰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 놓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보안 와이파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눌러서 끄면 일반 와이파이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와이파이로 민감한 정보를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있겠죠. 삼성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크롬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브라우저의 검색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롬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검색창을 아예 꺼내 놓을 수가 있죠. 음성 검색, 직접 입력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검색도 되고 시크릿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터치 한번 해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있죠. 이제 브라우저 실행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죠. 날씨. 자, 당연히 네이버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네이버도 눌러보시게 되면 날씨라든지 그 다음 출입증, 검색, 그 다음 네이버 페이도 즉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 페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이렇게 터치해 주시게 되면 추가합니다. 현장 결제라든지 멤버십 카드, 주문하기 이런 것들을 바로 위젯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바로 나오죠.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 네이버 페이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네이버 페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금액까지 전부 나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 결제 같은 거 할 경우에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자, 보통 현장 결제할 때 어떻게 하시죠? 네이버 실행한 다음 우측 상단 NA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현장 결제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위젯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이버에서 현장 결제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흔들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현장 결제 열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네이버 앱만 실행을 하신 상태에서 흔들기만 하면 바로 현장 결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가끔 편의점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 보면 NA 버튼 눌러서 현장 결제를 막 한참 찾으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네이버 앱만 실행하고 흔들기만 하면 바로 현장 결제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 기능도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위젯의 제대로 된 활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위젯이야말로 스마트폰의 스마트한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